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크게 아프지는 않는데 잇몸이 붓고 시려요. 잇몸병 치주염 풍치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저희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크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제 이가 잇몸이 약한가요? 이런 질문 네, 네.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잇몸 질환이라든지 구강 질환 자체가 약간은 한 80%, 85% 정도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고 증상이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사실은 잇몸이라든지 심지어는 충치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잇몸에서 조금 이렇게 압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뭉근하게 아프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좀 찬물을 닿아도 좀 시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에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고, 근데 이제 바로 약속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 2주 있다가 이제 내원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네.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크게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으면 관리가 사실 소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선 잇몸이 붓고 시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 충치, 잇몸 질환, 이 모든 일들의 이런 병들의 아주 밀접한 관계는 박테리아입니다. 네. 박테리아라는 게 어떤 특별한 충치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조금 어떤 특정한 그런 박테리아, 이런 미생물군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는 없고, 네. 보통은 이제 플렉, 치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냄새도 좀 나고 약간 이렇게 미세계 그런 이렇게 미끈미끈한 그런 물질이 치아에 이제 부착이 됩니다. 이제 네네. 부착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당질의 그런 어떤 성분이 그 밑에 약간은 끈적거리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먼저 부착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특정한 박테리아가 모이는 것보다는 아주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아주 다양한 그런 박테리아들이 침착이 되고요. 네네. 그 침착이 되면서 박테리아들이 대사 활동을 통하고 뭐 충치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서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을 분비를 해서 이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는 게 충치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대사산물로 이 박테리아들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이런 어떤 풍치, 충치 이제 이런 그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붓는다. 이 붓는다는 것 자체가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염증하고 감염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염증 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박테리아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시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은데 시리다 이러면은 사실은 시린 것 자체가 아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시리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은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치태, 또 이 치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제거되지 않고 있게 되면 이제 우리 음식이나 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네랄이 침착이 되면서 치석으로 변합니다.
치석이 되면 치태까지는 우리가 치실이나 칫솔로 제거가 되는데요. 치석이 되면 치아에 붙어 있는 정도가 너무 단단해서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치석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참 너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차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네네. 보통 저는 이렇게 크면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가 시리고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든다 하면 너 충치 걸렸나 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런 시리고 아픈 증상도 잇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네네. 이제 시린 거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치아 속에 위치한 신경 조직이 자극을 받는 건데요. 충치는 아무래도 치아 자체가 부식이 되고 치아 속으로 충치균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치아 내부에 있는 그 신경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시린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잇몸 질환은 잇몸이 퇴축이 되고 뼈가 녹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뿌리 부분은 이제 아주 얇은 백악질이라고 우리 보통 영어로는 세멘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얇은 조직에 섬유가 많이 붙어서 뼈랑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이 내부에 상아질이라고 신경을 바로 싸고 있는 그 치아 조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악질이라고 하는 이 겉에 있는 표면층에 있는 조직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거가 됐을 때 신경을 싸는 그 안에 있는 상아질 조직이 바로 노출이 되면 네.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 현미경 소견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작은 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관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안에 있는 신경 조직 바로 거기에 신경 세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잇몸 질환으로서 시리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뭐 치태나 그 치석이나 이런 거에서 뼈가 먼저 없어지고요. 네. 또 상실이 되면서 이제 잇몸이 따라서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됐을 때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늘 몇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건강하실 때는 우리 몸이 만성으로 이제 이거를 좀 뭐라 그러지 매니지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지 네.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몸이 저항이 좀 떨어지고 피곤하시고 과로하셨을 때 특히 이제 잠 많이 못 주무시거나 이러실 때 그 이후에 갑자기 이가 시리고 아프고 막 이가 들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이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통증은 우리 몸에서 어떤 보호 작용을 하는 감각입니다. 네. 즉 통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처를 빨리 취하라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은 별로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시리고 네네.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이제 어떤 그 방어 기전이 저하가 되면서 뭔가가 작은 자극이라도 우리 몸한테는 이제 좀 신호로서 뭔가를 좀 방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쉬고 조처를 취하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시 이제 좀 쉬시고 영양 섭취 잘 하시고 또 몸의 저항이 좀 회복이 되시면 또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라지고 조금 신기하기는 한데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하루는 아팠다가 그 다음날 괜찮고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사실 미루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우리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란 부분이 뼈가 녹고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네. 많이 아프시고 기능을 상실할 단계가 돼서 네.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네.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좀 아. 안타까운데요. 충분히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좀 네.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니까 치과 질환, 또 구강 질환은 만성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만성은 통증이 없이 아주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을 좀 받으시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예방을 좀 하시는 게 네네. 큰 이제 어떤 안타까운 일을 이제 막는 예방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사실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또 우리 큰 돈도 네, 네. 나가는 부분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그 잇몸 질환은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한 1970년대에 발표가 됐던 임상 실험인데 이 그 스웨덴, 스칸디나비안 쪽에서 실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마지막 페이퍼가 2000년대, 2010년대였나 200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거의 네네. 한 30년 넘게, 3, 40년 정도 계속 추적했던 그런 임상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심한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수백 명을 이제 잇몸 치료를 다 하고 또 이제 살릴 수 없는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다 하고 그러나 이제 중등도 이상 진행된 그런 치주염을 앓고 있는 치아라도 환자분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잇몸 수술을 하고 딥 클리닝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다 하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열심히 입솔질하고 댁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가 이제 상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어떤 뭐가 원인이 돼서 이를 빼게 됐나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놀랍게도 처음에 초기에는 잇몸 질환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를 한 치아 자체의 개수가 10개가 안 됩니다. 8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치아를 발치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외상. 음식을 드시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 아니면 네네. 사고가 나서 이가 다쳐서 한 그게 제일 높고요. 오히려 신경 치료가 재발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치하는 것보다 잇몸 질환으로 발치하는 경우가 더 빈도가 적더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네네. 그런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잇몸 질환을 앓고 이미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치아를 발치하지 않을 상태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 집에서 이제 하시는 입솔질, 치실 사용 여러 가지 이제 구강 위생 용품을 잘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서 관리하면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치아들을 다 보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그 잇몸 질환이 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 마시고 여기에서 더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고 좀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나눠주셨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나는 잇몸이 약하다 하신 분들이 이런 호소 네네. 아닌 호소를 이렇게 쉐어하신 분들을 봤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네. 제가 한번 통계적으로 보면 한 8%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가 안 좋아서 틀니를 끼셔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전체의 한 8%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백 명을 다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이 다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했을 때 치아를 보존하고 이제 풍치를 예방을 하는 그런 것은 결과들을 잘 보니까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양치도 열심히 잘 하시고 관리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르고요. 아니면 이 치태, 박테리아에 반응하는 몸의 어떤 민감도가 조금 더 센시티브하신 그런 분들은 보게 네네.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교육을 이렇게 하죠. 그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오시도록 하고 네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발생학적인 건지 어쨌든 다른 분들보다 민감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잇몸이 안 좋으면 네. 입냄새가 심해지는지 부분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왜냐하면 치태 자체가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굳히는 뭐 잇몸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잇몸 속으로 치태가 이제 고이고 치석이 고이고 하면서 제거가 않고 있고 그런 어떤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부산물 자체가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어떤 휘발성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구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강 위생을 잘 하시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제거를 하면 구취 예방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잇몸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입솔질입니다. 입솔질. 근데 입솔질은 칫솔질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치실. 네네. 근데 칫솔도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칫솔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고 매우 작은 칫솔 네,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철사가 가운데 있고 네네. 그 주변으로 이렇게 솔이 달려 있는 우리 네네. 젖병 닦는 그거를 좀 아.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작은 치간 칫솔 요거는 이제 또 사이즈별로 치아와 치아 사이가 넓으신 분들에게는 좀 큰 걸 사용하고 좀 중등도인 경우는 중간, 아주 타이트하신 분들은 또 작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이 전부 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을 수 100%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꼭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치실. 치실은 치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좋은 거는 요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쓰시면 구강 위생 관리하는데 아주 좋으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부분, 닦는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칫솔질은 잘 하십니다. 열심히 닦으려고 그러고 좀 대외적인 사회 활동도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네. 청결하게 유지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치실 사실 다 한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1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익숙해지시면. 근데 그 부분이 늘 하던 습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생략하시고 잊어먹고 가시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고요. 치간 칫솔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 임플란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한 또 칫솔들이 있는데요. 그런 칫솔들을 사용할 때 있어서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쁜 그런 삶 속에서 또 등한히 하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홀한 부분들은 우리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냥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네. 사실은 이제 구강 질환, 특히 잇몸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하더라도 관리가 이게 잘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이 많으실 때 음. 그때 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꼭 음식물 드시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하시는 거 아니고 또 뭐 3분 이내에 하루 3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시간 많으실 때 네. 그때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걸 좀 나눠서요. 음. 뭐 아침에는 이솔질, 양치질, 그러니까 칫솔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는 뭐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치실하시고 네. 저녁 때 뭐 치간 칫솔 쓰시고 네. 그러셔도 큰 상관없어요. 꼭 한 번에 아니어도 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나름 관리를 하겠다 해서 열심히 치실을 시작했는데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난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치법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문제일 겁니다. 네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박테리아가 어딘가에 고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신다고. 근데 횟수보다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잘 닦으셔야 돼요. 잘 닦으시면 하루에 한 번 닦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치실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가지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물치실 있잖아요. 네. 워럴로 하는. 워러픽. 네, 네. 워럴픽. 그러면 그냥 치실과 물치실 어떤 게 더 나은지 궁금해요. 물치실은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네.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도 실험을 해보거든요. 네네. 치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저희 환자분들한테 치과에서 사용하는 고압물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워러픽이라고 하는 물치실보다 훨씬 압력이 세거든요. 그걸로 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막 뿌려보는데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좀 쉬워 보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뭐 음식물도 잘 빠지는 것 같고 네. 큰 음식물 빼는 데는 좋습니다만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치태 제거에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양치 다 하시고 치실 다 하시고 치간 칫솔 다 쓰시고 마지막에 한번 그걸로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잔존하고 있는 이미 치실과 치태와 이런 것들이 이미 루즈하게 다 이제 나온 경우에 이제 한번 그걸로 쏘시면 다 깨끗하게 더 이제 제거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그럼 꼭 그걸 사야 되느냐? 저는 그냥 치실 더 사시고 칫솔에 더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잇몸 건강, 크게 아프지 않은데 잇몸이 붓고 시려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구강 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이 뭔지 잘 숙지를 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올바른 칫솔질 방법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꼭 피드백 받으시고 그 부분들을 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잇몸 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진 원장님, 오늘 귀한 나눔과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형진 원장님이 계신 연치과는 1031 Rosecrans Ave, Suite Number 104, Fullerton 9283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14-519-3932, 714-519-393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또한 생각을 사랑하며 건강을 구하며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